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7일 새벽 4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트럼프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을 해외에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데서는 참사다라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는데 대충 해외 언론의 객관적인 보도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또 유머를 섞어가면서 트럼프의 기분을 맞춰주고 해가지고 참사를 피한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인간적인 교훈을 쌓게 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비판적인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도 호평을 했습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제1기 때 안보보좌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반도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을 때 트럼프를 잘 보자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속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노딜이 됐습니다. 그게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다행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볼턴 씨가 옆에 있었으므로 속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남북관계는 경색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경색된 게 다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존 볼턴 씨는 요사이 트럼프에 의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존 볼턴 씨는 퇴임한 후에 있었던 것을 아주 치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 회고록에 보면은 트럼프의 불리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고록을 내는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토를 받은 뒤에 냈으므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취임한 이후에 존 볼턴에 대한 수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혹시 기밀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냐, 이 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라고 하는데, 존 볼턴 씨는 어제 ICAS, 미국의 싱크탱크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모두 암살 시도를 겪었다는 점에서 실제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아첨에 능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현 정부에서 활용하기에 좋은 수단이고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씨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를 상대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볼턴 씨는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반복적으로 만나 함께 골프를 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이나 북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아베 전 총리에게 전화했던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관계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국익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국익에도 매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김정은에게 속을 뻔했는데
아베 당시 총리가 트럼프를 잘 설득을 했다 하는 뜻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러나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공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를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지속적인 유혹과 첫 임기 때 했던 세 차례 회담에 이은 또 다른 회담의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장소는 평양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미북 회담이 싱가포르, 하노이, DMZ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은 곳은 이제 단 한 곳, 북한의 수도 평양뿐이라고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노벨상을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은 트럼프를 가리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이나 전적으로 옳은 조치인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폭격만으로는 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잠재적 협상으로 좁혀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정은과의 회담이 아니겠느냐는 암시입니다. 볼턴 씨는 근거는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중국도 동의할 거라고 믿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지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북한까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핵 폐기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 폐기가 아니고 중국의 핵 폐기도 아니고 북한이 핵 폐기할 것이라고 러시아와 중국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속으면 오히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대북 대화를 진행할 경우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이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정책과 주요 분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아직 경제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았고 제재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등 실질적 최대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는 트럼프가 최근 공격을 한 이란의 예를 들면서 아시아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국가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국의 이란 핵 프로그램 공격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장서 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하니까 미국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으니까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이는 등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하여 항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던 중국과의 사이에서 움직일 여지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공간을 확보했다 이런 뜻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이것은 저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의 사업이라면서 트럼프가 미국을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서울의 용산 미군 기지를 보면은 미군의 역할을 멈추자마자 서울의 핵심 지역이 되었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거기서 큰 돈을 벌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그 소유권을 정말 트럼프에게 넘겨주면은 트럼프는 거기에 트럼프 월드 등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만났던 퓰리처상을 2번 받은 강형원 기자, 이분은 백악관을 출입한 기자이기도 하고 백악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분 말씀도 똑같았어요. 미군기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이야기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우리 정부 측 입장은 미군기지, 지금 미군기지라고 하면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소유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주는 것은 절차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서 부동산 업자로서의 꿈을 한국에서 실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